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이재명 보고는 판단 안 했다. 자, 이 판단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이 재판 판결은요. 사법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판결문이 안 나오는 건 좀 이상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화영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쌍방울 돈이 방북비용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대표가 보고받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 왜 판단 안 하지? 이거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조금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재판부가 검찰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재명으로 가는 연결고리는 끊고 간 겁니다. 본인도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재판의 핵심 오브 더 핵심이었어요.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몰랐다. 몰랐으면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재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과 쌍방울이 같은 편이다까지만 돼요. 근데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핵심인 게 그래야 이재명을 엮어서 다음 재판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 재판부, 이 부장판사 심각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요만큼 남겨둔 판결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이분이 1975년생이야. 젊어. 나보다 한 살 형이야. 미안한데 대구 출신입니다. 경북대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뭐 지역 비하 이런 거 할 생각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뭐 이런 거예요. 9년 6개월. 완벽한 검찰 승리입니다. 변호인단이 얘기한 걸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부가 한 얘기들 하나씩 뜯어먹어보면 이 판결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변명으로 부인하고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성 안 했다는 거야. 인정 안 했다는 거야. 이걸로 더 많이 때려줬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반성문 바리바리 쓰면 감형시켜주고 무죄라고 입증하고 싶어서 막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 주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 재판부 감정대로 막 판결하는 거 없애야 돼 이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죄 나오고 무고 나왔을 때 재판부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안 줘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찰도 잘못된 기소했을 때 무슨 책임지나요? 지지 않아요. 판사가 잘못된 판결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반성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증거 위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감정이 실려버려요. 네? 자,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은 경기도하고 무관하다. 자체 대북 사업 추진 차원이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이 경기도에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자, 그 증거는 없어요. 그냥 판사가 보기에. 내용이 이게 다야. 증거가 뭔데? 내가 보기에. 김성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냥. 증거가 어딨냐고. 없어.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데 증거는 없어. 내가 보기에 그렇다니까. 난 천룡인 판사인데 씨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느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김성태 행동의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하죠. 그리고 김성태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도 왜 말이 안 되냐면 주가 조작했다라고, 주가 조작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한 거다.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한 거다. 재판부는요, 쌍방울이 그럴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근데 김성태는 주가 조작 경력자야. 주가 조작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다니까. 근데 주가 조작으로 할 이유가 없다. 쌍방울이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가 없다니까요. 정치자금법은 뭐 그렇고. 자,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편파적이고 검찰 친화적 진행을 봤을 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 예상했어요. 재판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이 재판, 이 판사랑은 안 할랍니다. 이상합니다. 재판하는데 공판 기간 동안에 검찰 친화적으로 너무 진행을 자꾸 하더라.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렇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긴 시간 고생하는 이하영 선배께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근간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자, 그러면 유죄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검찰이. 자, 그러면 이번 사건 검찰은 쌍방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어. 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야 돼. 양쪽의 진술이 맞부딪혔어. 이화영은 아니다, 김성태는 기다, 맞부딪혔어요. 이럴 때는요,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유죄 입증을 못한 검찰 패,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하면. 근데 판사는 보니까 김성태 말이 믿을만 하구만, 이렇게 변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자, 경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증거 불충분, 이 진술이 맞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부실하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화영의 유죄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무죄. 이화영은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검찰이 유죄 입증을 못했다라고 결론되어 짓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어? 이화영이 무죄 입증을 못했다예요. 언제부터 재판이 피고한테 무죄를 입증하라 이렇게 흘러갑니까? 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도 그랬고요. 조국 대표의 재판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그렇고요. 전부 다 무죄 입증하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아니라니까. 기소는 누가 했어? 검찰이 했잖아. 그러면 유죄 입증을 못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 독재 정권 들어오고 나서 표적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에는요,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걸 누가 끌고 가냐? 사법부가 끌고 간다고. 이렇게 사법부는 증거 없이 기소했으면 검찰을 따끔하게 혼내야 될 위치에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김성태 회장의 발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왜? 내 생각에 모든 언론에서 이재명으로 간다 뭐한다 난리 났습니다. 신났죠. 안 돼요. 이쪽은 여러분들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건 특검 가야 되고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왜냐면 언론도 그쪽으로 가니까. 사법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법 질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소에서부터 재판까지. 자, 많은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대한민국은요, 그동안에 조작, 간첩으로 몰고 박정희 때,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가냐면 10명의 도둑을, 나쁜 놈을 놓친다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가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방향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방향이에요.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조작하고 사람 죽이고 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 독재로 진짜 넘어갔어. 그 시대로 갔어요. 피고가 무죄를 입증 못하면 유죄다? 이거 2심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증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리로 나갈 시간이 왔다. 거리로 나갈 시간이야. 판사들이 법만 가지고 판결한다? 아닙니다. 법은 개뿔 지 감정대로 판결하잖아요. 반성문 쓰면 감형시켜주고 무죄를 주장하면 그냥 더 가중처벌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밝혀져도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나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화영의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분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화영은 못 믿고 김성태 믿을 만하네? 그러니까 이화영 유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가 김성태 말이 믿을 만하고 이화영만이 의심스러워도 김성태 말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실한 추가 진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판결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0석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죠. 거부권하고 또 통과될 이게 되죠. 여기에 필요한 건 여론입니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분노, 이게 마지막 요소라고 봅니다. 마지막 요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이 김현철 변호사님이 있는데,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이날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기사로 쓴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걸 쓴 기사가 없어. 이 대목을 기사화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거를 다뤄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웬만하면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기사화한 거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기사를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김현철 변호사가 이 얘기한 거를 언급하는 데가 없어.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2019년 12월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상실당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입니다. 심지어 당시 경기도를 담당했던 국정원 담당자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당시 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은 사실상 요원하다라는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거를 보고서로 만들어 놨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보고서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 판사도 이 보고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졌다의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깔딱깔딱 거리던 상황이고 2심 유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이재명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1심 무죄, 2심 유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2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것이 거짓이고 김성태가 진실이고 방영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줄쳐는 빨간아재님. 빨간아재님이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재판을 일일이 다 참석합니다. 이슈가 되는 재판을 발로 뛰어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찍고. 근데 다른 데들 기성 언론들은 빨간아재님의 취재를 절대 인용 안 하죠. 절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처 빨간아재, 저도 자막을 이렇게 달아주고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온 거지, 빨간아재님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재판이냐. 김성태가 쌍방울이 북한한테 돈 준 시기가 이재명 2심 유죄 난 다음이다. 자, 3심제예요. 대한민국은 3심제잖아요. 억울하면 3번까지 항소할 수 있다. 근데 1심과 2심은 법리로 다툽니다. 서로 증거로 다퉈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3심 대법원은요, 2심 결과만 놓고 새로운 증거로 다투지 않아요. 2심 결과만 딱 놓고 2심의 판결이 올바랐는가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3심이 거의 안 뒤집힙니다. 안 뒤집혀. 거의 안 뒤집혀요. 그래서 이재명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국 대표도 감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2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새롭게 새로운 증거를 들고 또다시 증거 대 증거로 싸워보자, 이렇게 재판이 공판이 벌어지면 모르겠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2심 판결만 놓고 법리만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뒤집어져.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 유죄 나왔잖아요. 2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끝났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다, 정치인의 후광을 보려고 어떤 사업가가, 어떤 장사꾼이 그런 판단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검찰은 뭐라 그러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1심은 무죄가 나왔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나진 않았어. 하지만 불확실하잖아. 불확실한 정치인한테 투자하는 장사꾼이 있다고? 그걸 설명이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김성태의 주장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 김성태는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할 거를 알고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을 갈 때, 북한에 다 같이 넘어갈 때 이재명 도지사를 안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북한에 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지사 때 방북하고 싶다는 건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방북하고 싶다는 건지 뭐가 뭔지 조금 애매하다고요. 근데 김성태는 대통령 출마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줬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대신 내줬다라는 얘기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것과 김성태가 얘기하는 게 미묘하게 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완전 사기극이에요. 조작 사건이고. 이거 특검 갑니다. 특검 가서 이 검사들의 조작 수사를 다 밝혀내야 돼요.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안 되지 않냐? 무슨 의미가 있냐? 힘 빠진다. 희망 고문하지 마라. 돼요.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이 계속 쌓이잖아요.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고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막 움직이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탈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당이 할 거 다 해도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을 막으면 못하잖아. 못하죠. 하지만 거기에 국민 여론이라는 추가 조미료가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게 강력합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탄핵이라는 요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라는 핵심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탄핵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번져나가지는 않아요. 아직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사람들 다 차단하십시오. 차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기전이에요. 아직 날 더워지지도 않았어. 저는 날 추워질 때부터가 시작이다. 날 추워질 때부터 뻥뻥 터지기 시작할 거다. 지금부터 계속 빌드업이에요. 한여름 덥고 지나고 선선해지고 추워질 때부터 이 빌드업이 결과물을 내기 시작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 올해 이번 추위를 넘기기 어렵다. 결정타가 터지는데 저는 그게 최상병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들불처럼 번져나기 시작하면 거부권 하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나올 수밖에 없다. 자기 살 길 찾아야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 뭐 200석을 먹어야 된다. 아니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200석 안 먹은 게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해요. 200석이었으면 이거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여론도 따라옵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게 완성되려면요.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근데 애매하단 말이야. 192석이야. 이준석 내까지 다 끼면 애매해서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자꾸 막는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같이 하나로 여론이 만들어지면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나와서 이뤄진 특검법,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탄핵이 진짜 별 탈을 없는 겁니다. 200석으로 밀어붙여서 탄핵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민주당 거악이 거대 야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피해자다 우리가.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합쳐지면요. 순교자 코스프레가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래서 완벽한 탄핵을 당한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아예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거대 야당이 그냥 밀어붙여서 탄핵까지 갔다 그러면 소수지만 굉장히 단단한 지지층들이 언제 다시 또 터져나올지 몰라요. 박정희가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국민의 손에서 언젠가는 질질 끌려 내려왔을 건데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반인 반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질질 끌려 내려왔으면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증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거 없어지지 이미 다 확보해놨어. 통신기록이 사라진다 뭐 하는데 통신기록 이미 확보한 거 많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증거가 뭐가 없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통신기록들이 최상병 사건 관련돼서 통신기록들이 대부분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국민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졸지 마십시오.